얼굴은 갸름하게, 코는 오똑하게, 눈은 크게. 점점 단일화되어 가고 있는 미의 기준이 많은 중국 젊은이를 외모 고민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유명 SNS에선 뷰티 코너를 별도로 개선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코너에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뻐지는 비결을 공유한다고 해요.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중국에선 화장품부터 성형까지 비주얼이 장사가 되고 있고 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 화장품 업계의 시장 규모는 5천억 위안, 하나로 85조 4,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2020년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성수기 기간 동안 페이스 기초 라인 세트 판매액만 110억 위안, 하나 1조 8,790억 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중국의 뷰티 시장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인지 화장으로 비주얼이 살아나고 성형으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유행어가 점점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돈으로 사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외모지상주의 열풍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예쁜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서 성형을 수차례 시도했다는 중국인 소녀,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난 밍메이입니다. 저는 15살이고 상하이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상하이에서 큰 기업체를 운영하셔서 상하이에서 몇 안 되는 억만장자이고 무엇보다 얼굴도 남달리 예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스스로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를 쫓아다니던 남학생들이 한 트럭은 되고 여자친구들로부터 선망의 눈빛도 종종 받는 편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장 역할을 해왔어요.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반장이었기 때문에 종례를 하기 전에 선생님을 먼저 뵈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밍메이, 내일 한국에서 전학생이 올 예정이니까 반장인 네가 잘 챙겨줘야 한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다들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국제학교라 여러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있었지만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학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죠. 저희 모든 관심이 그 친구에게로 몰릴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인 친구가 등장하자마자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잃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피부가 하얗고 빛이 났으며 이목구비도 오목조목 뚜렷한 데다가 알 수 없을 아우라까지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녀가 아이돌 연습생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 나는 한국에서 온 수지야. 잘 부탁해. 그녀가 반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자 친구들이 좋아서 난리가 났죠. 특히 남자애들은 수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건지 눈을 못 떼더라고요. 그날부로 저를 향한 반 친구들의 관심은 모조리 사라졌어요. 모두 한국인 친구에게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녀에게는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인기를 모두 빼앗기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을 질투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런 감정이 싫고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시기와 질투심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모든 친구가 저만 좋아해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한국인 친구에게만 관심을 가지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고 창피한 행동이지만 그건 그날부터 그 친구를 알게 모르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와는 멀어지고 그녀에게 가버린 것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녀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친구가 워낙 착해서 다들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도 그건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쿨하게 넘어갈 뿐이었어요. 소문에 속아 누군가 떠나버려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금방금방 잘 사귀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오기가 생긴 저는 대놓고 수지를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째려보거나 그녀 혼자 있을 때 뒤에서 일부러 친구들과 쑥덕대며 낄낄거리며 웃고는 했어요. 마치 그녀를 보며 웃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정말 못되고 유치한 행동들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동안 싫은 티를 많이 내고 다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기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녀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는 했습니다. 웃는 모습도 정말 예뻤고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했거든요.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보였어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털털해서 솔직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와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군요. 햇빛이 쨍쨍한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학교에 오지 못해
홀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가 없으면 성격이 매우 소심해지고 남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게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침을 먹고 오지 않아서 배가 너무 고팠고 결국 그렇게 홀로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수지가 먼저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우리 같이 밥 먹지 않을래? 저는 내심 기뻤지만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싫다고 대답했어요. 대답하면서도 동시에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전 솔직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 같이 먹겠다고 했어요. 그마저도 어쩔 수 없이 먹어준다는 듯 이야기했지만 말이에요. 그 친구도 제 퉁명스러운 대답에 기분이 상할 만한데 고맙다고 웃더라고요. 솔직히 같은 여자이지만 그 웃는 모습에 모두가 반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정말 예뻤거든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어보니까 은근히 서로 취미도 같고 취향도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솔직히 수다를 떨다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녀를 향한 안 좋은 마음이 모두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수지와 이번 기회로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저를 치고 지나가면서 제 옷에 음식물이 묻고 말았어요. 하지만 절 보고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전 소심한 탓에 화가 나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지가 대신해서 나서주었죠.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장 사과하지 못하냐? 라면서 말이에요. 그 덕분에 전 사과를 받을 수 있었고 고마운 마음에 매점에서 간식을 사주었습니다. 밥을 먹고 벤치에 앉아 또 수다를 떨면서 갑작스럽게 절친 사이가 되었던 그날이 잊히질 않네요. 대화하는 내내 조금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친구를 그동안 시기 질투 때문에 괴롭혔던 기억에 스스로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진중하게 사과했고 그 덕에 우린 더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베스트 프렌드가 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더 유명해졌죠. 학교에서 제일 예쁜 두 명이 같이 다닌다면서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 친구의 외모와 제 외모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거든요. 저희 둘 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재미삼아 틱톡이라는 어플에 한국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보기로 했어요. 하루는 친구와 그걸 하는데 친구는 스마트폰 앱으로 보정하지 않아도 너무 예쁜 얼굴이었어요. 턱도 갸름하고 피부도 뽀얗고 눈은 컸고 코는 오똑했죠. 반면에 제 얼굴을 어플로 보정을 겨우 해야 친구와 비슷하게 보였어요. 그 점 때문에 늘 주눅이 들고는 했죠. 이런 생각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계속해서 자신감은 없어졌고 수지는 너무 좋지만 비교될까봐 함께 다니는 게 두렵더라고요. 하루는 이런 고민을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녀가 잠시 말이 없다가 함께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친구의 부모님이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이번 방학 때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 둘이 한국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한국 화장품도 소개해주고 메이크업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녀만 믿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비행기 티켓과 호텔 비용은 제가 냈어요. 친구는 괜찮다고 했지만 자신감이 없는 절 위해 그런 노력을 해주는 친구에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강남에 갔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길거리에 예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친구보다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정말 널렸더라고요. 저는 정말 모두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다들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옷도 다들 연예인처럼 입고 다니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여기서 조금만 관리하면 저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제 친구는 제 피부톤에 맞는 메이크업 제품을 골라주었고 체형을 보완해주는 옷도 다 골라주었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죠. 사진을 찍어서 웨이보에 올리니까 반응이 엄청 핫했어요. 평소에 올리던 소셜미디어에서는 갑자기 제가 너무 예뻐졌다며 칭찬하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개인 SNS에는 친구들이 모두 왜 이렇게 예뻐졌냐며 샵에서 화장을 받았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았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제품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들 예뻐졌다고 하다니 친구들 말처럼 메이크업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지에게 한국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수지는 평소에 엄마와 언니가 다니는 청담동 샵을 예약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청담동에 있는 메이크업 샵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명한 한국 여배우와 아이돌을 봤어요.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웠어요. 들뜬 마음으로 저와 수지는 자리에 앉았고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기를 시작했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 정말 설렜어요. 메이크업을 먼저 받고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떨려서 눈도 못 뜨겠더라고요. 손님, 다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이게 내 얼굴이야?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부끄럽지만 메이크업을 받고 웨이보에 사진을 올렸더니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고 심지어 나중에는 장원영을 닮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 실물을 알기에 그런 댓글이 부끄럽기는 했지만 기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제 자신감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원래 밑도 끝도 없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지만 실제로 거울을 볼 때 제 자신이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한국인들보다 눈도 작은 것 같고 코도 낮은 것 같아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장법을 바꾸고 살을 빼서 노력을 해도 결국엔 한계에 부딪히는 듯해 보였죠. 결국 고민하던 저는 한국에 온 김에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충분히 예쁜데 왜 굳이 성형을 하냐고 말리셨지만 제가 소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아가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다 해야지라고 하시며 승낙해 주셨어요. 집이 부자여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부모님께 새삼스럽게 감사함을 느꼈죠. 하지만 막상 수술을 하려니 처음엔 두려웠어요. 얼굴에 칼을 대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 정도는 거의 시술로 봐도 될 정도로 대중적인 성형이니까 겁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한국의 성형수술 스킬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도 없었죠. 성형수술 후에는 확실히 예뻐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느낌 그대로 나왔죠. 하지만 욕심이 점점 과해져 뭔가 아쉬움이 남고 충분히 얼굴이 예쁜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성형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다른 데도 하고 싶고 아예 전신 성형까지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점점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아예 특정 여배우처럼 똑같이 생기게 하도록 성형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얼굴에 만족할 것 같았거든요. 수지는 너만의 개성이 있으니 누굴 닮으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수지 말이 100%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제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형을 했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급스럽고 예쁜 그 특유의 느낌이 나지를 않거든요. 수지가 지금도 충분히 예쁘다며 워낙 저를 말려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하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을 또 하고 싶은 마음도 강해서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거리를 지나가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를 예쁘게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얼굴은 정말 예쁜데 아직 몸매가 얼굴을 못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지와 함께 헬스장 등록도 했어요. 6개월 뒤에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인 친구를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중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외모에 집착하는 면이 큰 것 같은데요. 사연의 주인공이 한국인 친구의 외모를 부러워하기 전에 한국인 친구의 따뜻한 마음씨를 먼저 부러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외모지상주의는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도 외모에 대한 강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과도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광고, 방송,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외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심리적 안녕을 해치기도 하고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매력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